여러분, 지금 이란은 세상과 완벽하게 단절되었습니다. 2026년 1월 8일, 이란 정부가 인터넷을 전면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그 어둠 속에서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테헤란의 영안실에는 시신을 담은 가방이 산처럼 쌓여 있고 병원 바닥은 피투성이가 된 부상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다는 소식이 간신히 국경을 넘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글로벌 지식탐구에서는 팔라비 왕조의 화려했던 시절부터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수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현재까지 이란에 숨겨진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간을 1970년대로 돌려보겠습니다. 그 시기 테헤란의 거리는 지금과는 180도 달랐습니다. 당시 여성들은 미니스커트와 하이힐 차림으로 쇼핑을 즐겼습니다. 대학 캠퍼스에는 남녀가 자유롭게 어울렸고 서구의 최신 유행 음악이 흘러나왔죠. 이 변화의 중심에는 팔라비 왕조의 마지막 왕, 모하마드 레자 팔라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란을 유럽처럼 강력한 근대 국가로 만들려는 야심찬 계획, 이른바 백색혁명을 밀어붙였습니다. 여성에게 투표권을 주고 토지를 개혁하고 문맹을 퇴치하려고 했죠. 겉으로만 보면 그는 조국을 근대화시킨 진보적인 군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개혁 뒤에는 치명적인 그림자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가 제공한 근대화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가슴 속에는 끝내 씻기지 않는 역사적 상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란 현대사의 비극이자 미국과의 지독한 악연이 시작된 결정적 사건은 바로 1953년의 아약스 작전입니다. 사실 195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란은 왕이 존재하긴 했지만 헌법과 의회가 살아있는 입헌 군주국이었습니다. 이 시스템 속에서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며 등장한 인물이 바로 모하마드 모사데크 총리였습니다. 그는 1951년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합법적으로 선출된 지도자였죠. 그는 집권 직후 영국이 헐값에 가져가던 이란의 석유를 국유화하고 왕의 권한을 축소하려 했습니다. 이에 석유 이권을 뺏길까 두려워한 영국과 이란이 공산화될까 두려워한 미국의 CIA가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1953년 민주적으로 선출된 총리를 무력으로 몰아내고 잠시 해외로 도피했던 팔라비 국왕을 다시 왕자에 앉히는 군사 쿠데타를 감행합니다. 바로 이 순간 이란의 역사는 뒤틀려 버렸습니다. 국민의 손으로 뽑은 총리가 쫓겨나고 외세인 미국의 힘으로 복귀한 왕. 이란인들에게 샤는 더 이상 국민의 대변자가 아니라 미국이 앉혀놓은 꼭두각시일 뿐이었습니다. 스스로도 자신의 정통성이 약하다는 걸 알았던 팔라비 국왕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바로 공포 정치였습니다. 그는 악명 높은 비밀경찰 사바크를 창설해 자신의 권력에 도전하는 사람은 누구든 고문하고 탄압했습니다. 겉으로는 자유로워 보이는 1970년대였지만 그 속은 숨막히는 감시 사회였던 겁니다. 결국 1971년 국민을 억압해온 왕정 통치는 상징적인 임계점에 도달합니다. 샤가 페르시아 제국 2500주년을 기념한다며 사막 한가운데서 초호화 행사를 열고 전 세계 VIP를 초청하던 그 순간 파티장 밖의 지방 국민들은 만성적인 가뭄과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때 분노한 민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파리에서 망명 중이던 노송직자 바로 아야톨라 루올라 호메이니였습니다. 그는 국왕을 미국의 하수인이라 비판하며 자신은 권력에 욕심이 없으며 오직 민주적인 정부를 세우는 영적 지도자로 남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4년간의 망명 생활 중에도 그의 설교가 담긴 카세트 테이프는 이란 내부로 은밀히 밀반입되었고 이는 거대한 저항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국왕이라는 공공의 적을 앞에 두고 자유주의 지식인부터 공산주의자 그리고 시장 상인들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른 이념을 가진 세력들이 호메인이라는 하나의 깃발 아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979년 1월 거센 시위에 밀려 국왕은 해외로 도망쳤고 2월 1일 호메이니가 귀국했을 때 테헤란 거리는 수백만 명의 환영 인파로 뒤덮였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자유의 시대가 열렸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처참하게 배신당했습니다.
권력을 잡은 호메이니는 즉시 과도 정부를 무력화하고 권력을 독점했습니다. 혁명 직후 이란 대학생들이 미국 대사관을 점령하고 직원들을 444일 동안 인질로 잡는 사건이 터집니다. 호메이니는 이 사건을 이용해 미국은적이라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고 그 혼란을 틈타 종교 지도자에게 절대 권력을 부여한 새 헌법을 통과시키고 반대파를 제거했습니다. 사바크가 있던 자리에는 더 무시무시한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들어섰습니다. 1979년 3월 8일 수만 명의 여성들이 자유가 없는 혁명은 혁명이 아니다라며 거리로 나왔지만 호메이니 정권은 친정부 폭력 조직을 동원해 시위를 강경 진압했고 그날을 기점으로 이란은 이슬람 공화국이라는 이름 아래 개인의 자유가 철저히 통제되는 신정적 권위주의 국가로 변해갔습니다. 1989년 호메이니 사망 이후 권력을 승계한 알리 하메네이는 30년 넘게 신정체제를 고착화하며 억압을 제도화해 왔습니다. 그렇게 40여 년이 흐른 지금 이란은 다시 한번 체제 자체를 위협받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상황을 퍼펙트 스톰, 즉 여러 악재가 동시에 겹친 초대형 복합 위기라고 부릅니다. 그 중심에는 경제 붕괴가 있습니다. 이란 화폐인 리알화의 가치는 1달러당 142만 리알까지 추락했습니다. 계란 한 판을 사려면 지폐 다발을 들고 다녀야 할 지경이고 인플레이션은 60%까지 치솟았고 생필품을 사는 일조차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경제가 더 이상 국민의 삶을 지탱하지 못하는 단계에 이르른 것이죠. 이 파국을 가속한 결정적인 계기 중 하나가 바로 2025년 중반 중동에서 발생한 대규모 군사 충돌이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군사 인프라를 겨냥해 전례 없는 타격을 가하면서 이미 취약해진 경제의 숨통은 더욱 조여졌습니다. 석유 수출과 에너지 인프라는 직격탄을 맞았고 국가 재정은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를 외부 제재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란 내부에서 형성된 구조적 문제, 특히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조직은 군사 집단을 넘어 이란 경제 전반에 깊숙이 관여한 권력 구조의 핵심입니다. 국제 제재가 강화될수록 공식 경제가 위축될수록 이들은 비공식 유통망과 암시장, 밀수 구조를 통해 오히려 영향력을 확대해 왔습니다. 그 결과 경제적 고통은 국민에게 집중되는 반면 권력 핵심은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역설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러한 혁명 수비대의 약탈적 경제 독점은 결국 사태를 돌이킬 수 없는 지점으로 몰고 갔습니다. 과거 정권의 든든한 지지 기반이었던 바자르 상인들조차 더 이상 이 체제와 공존할 수 없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1979년 혁명의 킹메이커였던 이들이 다시 문을 닫았다는 것은 현 정권의 수명이 다했다는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혁명 수비대가 장악한 경제 구조 속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던 상인들이 결국 집단적인 생존의 선택에 나선 것입니다. 이 경제적 파탄은 잠들어 있던 정치적 열망을 다시 깨웠습니다. 2022년 히잡 단속 과정에서 사망한 마흐사 아미니 사건이 촉발시킨 여성, 생명, 자유운동은 이렇게 경제적 절망과 결합되며 성격이 달라졌습니다. 이는 더 이상 개별 권리나 개혁 요구가 아니라 체제 전체를 향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번지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에 빠진 시민들은 이제 47년 전 호메이니의 기만으로 세워진 이 시스템의 종말을 요구하며 역설적이게도 과거에 쫓아냈던 왕의 아들 레자 팔레비 왕세자의 이름을 연호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때가 나았다는 절규 섞인 향수가 그를 다시 역사의 전면에 소환한 것입니다. 평소 팔레비 왕세자와 접촉을 이어온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 혼란을 예의주시해 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 이란 정권의 강경 진압에 대해 공개적으로 경고하며 자국민 학살에는 책임이 따를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다만 최근 보도에 따르면 대규모 시위는 강경 진압과 통제 강화로 겉보기에는 잠시 잦아든 듯 보이지만 이것이 곧 체제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1979년 군이 국왕을 버렸던 것과 달리 오늘날 체제의 핵심인 혁명 수비대는 정권과 운명을 함께하는 집단입니다.
이 때문에 시위가 격화될수록 강경한 진압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제기됩니다. 100년 전 근대화를 꿈꿨던 이란은 외세 개입과 독재의 굴곡을 겪었고 1979년 부패한 왕정을 무너뜨린 혁명은 또 다른 성직자 독재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40여 년이 흐른 지금 배고픔과 탄압에 지친 국민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자신들이 쫓아냈던 왕의 이름을 다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지금 거리에서 희생되는 이란인들이 원하는 것은 왕정도, 외세도, 신정체제도 아닌 그저 평범하고 자유로운 삶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경랑을 지나 민주주의에 이르렀듯 지금 이란의 절규는 자유가 결코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합니다. 과연 이란은 이 끔찍한 위기를 지나 진정한 민주주의의 봄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더 흥미로운 주제로 글로벌 지식탐구를 이어가겠습니다.